여러분 안녕하세요.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존키입니다.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뭐 부동산으로 굉장히 큰 부를 모으신 그런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가끔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도 헬기를 타고 올라간다 이거예요. 헬기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 수 있고 도시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고 어디가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아직도 어디가 좀 남아있는 땅이 있다.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헬기를 탄다.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뭐 이거는 제가 본 영상은 제가 뭐 지난 어떤 콘도를 팔 때 한번 그때 그 빌더가 제공하는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사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여요. 오히려 이 소음이 엄청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요. 사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구글 맵이랄지 얼스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앉아서 이렇게 여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상이 바뀌었죠, 지금은. 네,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쉽게 제가 지금 구글 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캐나다 전체가 다 보이고 이 하늘에서 뭐 진짜 멀리 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지 보일 만한 이런 큰 전체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죠.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로 와 보면 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캐나다의 뭐 다른 주에 계시더라도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캐나다에 이주를 생각하시는 뭐 캐나다에 관심 있는 분들이겠죠. 이 토론토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쭉 보면 일단 토론토 이 다운타운 지역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토론토 다운타운이죠. 온타리오 호수를 사우스로 끼고 있으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학교, 뭐 학생들, 직장인들, 콘도 건물들, 거기에 사는 거주자들, 진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에어리어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는 서브웨이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이 다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그 콘도 분양 쪽에 일을 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콘도 분양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어떻게 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지금 어떻게 좀 이 빌더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이게 도시가 이제 더 확장돼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큰 그림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운타운은 뭐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럼 어디가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뭐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여러분들 알게 된 이쪽 400 이쪽 그 반 에어리아 쪽에 가서 보면 반 메트로폴리탄 센터라고 해서 이쪽에 어마어마한 어떤 개발이 있으면서 그쪽에 이미 많은 바이어들이 이쪽에 이미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. 저는 이제 이 빌더가 실제로 계획을 하고 디벨로퍼가 돈을 대고 빌더가 그 실제 컨스트럭션을 하고 하지만 그거의 가장 사업의 성공 여부는 세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해요.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산 그런 콘도들이 지금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 한때 유행했잖아요. 한국에서 뭐 젠틀리피케이션이랄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지역이 발전하고 낙후돼 있던 뭐 임대료가 확 올라가면서 오히려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도시의 어떤 탈바꿈 뭐 이런 거에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뭐 그런 탈바꿈을 오랫동안 봐왔죠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는 거는 어느 빌더들이 어떤 땅을 사고 있고 또 어디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. 만약에 그런 정보를 다 많이 알고 있다면 저 근처에 나도 뭐 하나 사놓으면 돈 벌겠네.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.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특히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. 저는 아무래도 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인들이 좋아하는 영핀치랄지 뭐 다운타운이랄지 뭐 그런 에어리아들이 쭉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토론토의 소위 말하는 무슨 아주 그 네이버후드가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을 보자면 이렇게 하늘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 무슨 로즈데일 에어리아, 이 위로 올라오면 뭐 데이비스빌 에어리아, 이쪽에 포레스트 힐 에어리아, 또 이쪽 이스트 쪽으로 와 보면
이런 브라이덜 패스라는 그런 에어리아도 있고 이런 주택지로서 고급 주택지를 보면 이 도시 여기가 다다다닥 붙어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. 항상 이런 녹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옆에 라빈을 끼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부자들은 아무래도 살고 싶어 하겠죠.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이 부자 동네이고 또 그 주변에 앞으로 어떻게 다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계속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. 그 중에 이제 뭐 요즘에 많이 그 곽광을 받는 에어리아가 이 포레스트 힐 에어리아예요. 이 포레스트 힐 에어리아라고 하면은 이 포레스트 힐 사실 여기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포레스트 힐 에어리아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. 뭐 어퍼 캐나다 그래서 사립학교들 여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에비뉴길이 쭉 올라오잖아요. 밑에서부터 블로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쭉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길이 이렇게 틀어져요. 그러니까 여기에 감히 이 어퍼 캐나다 칼리지 학교를 뚫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학교가 이 큰 길이 여기 삥 돌아서 다시 에비뉴가 올라가요. 그 정도로 여기는 막강한 학교인 거죠, 여기가. 여기에 이 동네는 저도 뭐 전에 뭐 여기 빌더들이랑 가끔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저녁에 맥주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포레스트 힐 에어리아 이 집들은 보통 뭐 싼 게 뭐 500만 불이에요. 그냥. 그리고 10밀리언이 넘는 것도 많고 뭐 굉장히 큰 집들이 많고 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. 매물이 그 에어리아에. 그리고 나오면 또 없어지고 또 그 사람 그때 빌더가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동네에 뭐 자기가 그 동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집이 나오면 그냥 사놓는다 이거예요. 사놓고 왜냐하면 뭐 자기 아들이 뭐 이제 나중에 곧 결혼하고 뭐 이러면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일단 사놔. 뭐 몇 푼 한다고 그거. 그러니까 몇 푼 사놓고 그냥 놔뒀다가 뭐 아들이 그냥 동네에서 그 아들 저기 살고 나 여기 살고 뭐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. 그 정도의 부자들이 많은 에어리아인 거죠 여기가.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웬만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어퍼 캐나다 칼리지 뭐 이런데 사립학교에 한국 사람 중에도 어떻게든 뭐 그런데 좀 친구들 좀 뭐 부자들을 좀 사귀라 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뭐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거기 가면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많은 여기 의사나 뭐 한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가장 로우 클래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왜 뭐 내가 멀쩡한 집 아들을 귀가 죽게 만들 필요가 있나 뭐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오히려 거기에서 그냥 탑이 되는 게 낫지 않나. 일반 학교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또 저와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. 그래서 이쪽에 사립 학교들에 실제로 요새 아시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중국인들 뭐 코리안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에어리아는 앞으로도 영원한 그런 에어리아예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어리아에는 뭐 콘도 같은 게 없어요. 그 집에 뭐 7천 스퀘어피트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인데 콘도에서 살 수가 없어요. 그게 뭐 지금 우리 지금 팔고 있는 콘도가 뭐 700 스퀘어피트, 800 스퀘어피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. 이런 사람들이.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.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웬만하면 또 안 떠나요. 나이가 뭐 내가 뭐 70대다. 그래서 갑자기 콘도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. 근데 정말 내가 더 이상 이게 이 큰 집을 관리를 하기가 힘들고 물론 뭐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 큰 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런 분들조차도 한 80대가 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쪽 에어리아에는 콘도가 없어요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콘도가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각광을 봐야 데가 어디냐? 각광을 봐야 데가 이 세인클레어랑 이쪽 그 세인클레어랑 에어리아 이쪽 에어리아에는 콘도가 좀 있어요. 거기에는 콘도가 있으니까 그쪽에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자기가 살던 곳까지 하고는 좀 떨어졌죠. 그런 데에서 보통 뭐 한 2,000 스퀘어피트 막 이런 걸 사요.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지금 그런 데 콘도들이 지금 뭐 경기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
한 300만 불 넘는 콘도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. 이 에어리아에. 근데 이제 이쪽에까지 간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이 동네에 콘도가 없어.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. 최근에 이제 이쪽이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오늘 3개 정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린 콘도는 여기 그 포레스트 힐 그 라빈 바로 옆에 위치한 여기 몬트클레어 그쪽 애비뉴와 요쪽 그 사이에 위치할 벤트리 애비뉴 여기에 위치할 사우스 포레스트 힐이라는 콘도예요. 그림을 이렇게 보자면 이 사우스 포레스트 힐 이게 지금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비싼 재질이죠. 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 옆에 라빈을 쭉 바라보면서 그런 콘도예요. 그래서 여기는 뭐 위로 올라가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뭐 200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유닛들이 많이 있어요. 뭐 그런 거를 완전히 은퇴해서 여기서 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용으로는 그럼 어떠냐?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여기 위에 이제 굉장히 뭐 부자들이 많고 뭐 그런 에어리아니까 그래 거기에 내가 뭐 작은 유닛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런 큰 유닛도 필요하고 어느 콘도에나 또 작은 유닛은 그 나름대로의 그 당시 그런 쓰임새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찾는 젊은 뭐 손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렌트를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거가 이게 약간 포레스트 힐 안쪽으로 있어요. 큰 길은 아니라서 뭐 교통은 약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. 근데 이제 여기가 서브웨이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그 사우스 포레스트 힐 그 콘도가 들어오는데 요쪽으로 나오면은 여기가 그 서브웨이에 엔트런스가 있어요. 엔트런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서브웨이를 탈 생각이면은 뭐 1분 거리예요. 여기서 나와서 여기 내려가는 1분까지 한 2분 정도 되겠네요. 대략. 그래서 이 사우스 포레스트 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이게 분양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때 분양을 시작하면서 뭐 약간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실제 계획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빌더 입장에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그래서 사우스 포레스트 힐 지금 약 한 10만 불까지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포레라는 콘도인데 거기에 위치는 지금 이 세인클레어와 베달스트의 동북쪽 이 코너에 빈 땅이 있어요. 지금 거기에 지금 포레 건물 3개 건물이 들어와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이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이 교차로의 코너이면서 로블로스 바로 옆에 로블로스가 있고 또 서브웨이 액세스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교통과 또 특히 이쪽에 보면은 이 아랫부분이 팍이 있고 이쪽에 라빈이 밑으로도 쭉 연결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남향은 완전히 그 CN타워와 멀리 호수까지 멀리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멋진 뷰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고급 동네에 살면서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유닛은 별로 없어요. 이 포레라는 말은 이제 뭐 찾아보니까 포레스트라는 뜻이에요. 위치적인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프렌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인클레어 에어리아에 있는 지금 콘도 3개 다 굉장히 그 럭셔리하게 이거를 컨셉을 자꾸 짓는 거고 여기 안에 속안에 어플라이언스랄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밀레 그 어플라이언스를 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스탠다드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저희 팀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3군데의 어떤 투어를 하실 수 있게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그 트렌드에 맞게 오늘도 제가 그 포레 여기에도 갔다 왔는데 모델홈이 있어요. 모델홈이 있어서 투베드룸 모델홈을 가보면 여기 그게 이제 스탠다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에어리아에서는 싸구려로 지으면 안 돼요.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테이스트에 맞게 이걸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포레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
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지금 캠로스트에서 이제 막 시작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시작할 거예요. 21일. 그래서 오늘 오픈하우스가 있어서 뭐 저희 팀들이 또 다녀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베델스트 바로 옆에 이제 들어 위치하면서 그러니까 본 그 라빈 에어리아를 오버루킹하는 그런 이제 여기 뭐 다 여기에요. 다. 옆에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건물들이 없어요.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개발과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앞으로 그 빌더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또 두 번째 캠로스의 건물이 또 들어올 거고 또 뭐 메디슨에서 들어오고 다이아몬드 크롭 뭐 수많은 또 빌더들이 이쪽에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콘도가 들어올 계획이라서 이 에어리아가 한동안 완전히 뭐 이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. 뭐 여기에 보이는 이쪽에서 보이는 것이 이 여기가 이제 세인클레어 길이고 이 캔더럴 아까 말한 그 포레의 빌더가 그냥 캔더럴이에요. 캔더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그 칼리지팍 콘도 한국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샀던 칼리지팍 1, 2, 3가 이제 오라 콘도였죠. 그래서 지금도 오라 콘도를 많이 소유하고 계실 거고 그 일을 했던 이 캔더럴이에요. 그 포레. 그리고 이쪽에 사우스 포레스트는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다 그랬죠.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 빌더가 파랄렉스, 그 웨스트데일, 뭐 수많은 파랄렉스 같은 경우에는 퀸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런 콘도, 또 웨스트데일 같은 경우는 지금 포마 콘도의 하나의 또 파트너로 들어가 있죠.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디벨로퍼죠. 그래서 이쪽 에어리아가 이 많은 빌더들이 모여서 지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다. 이제 지금 이 캠로스트의 그 라글란 하우스라고 하는 그거는 뭐 특이한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베델스트와 이제 세인클레어의 이 가까이 있으면서 뭐 서브웨이까지는 3분 거리에 있어요. 그리고 뭐 여기도 이 빌더도 캠로스트가 뭐 수많은 이미 지금 말한 이 세 빌더는 이 토론토 이쪽 로컬에서 뭐 진짜 뭐 탑 10 안에 다 드는 그런 큰 빌더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뭐 허접하게 짓고 뭐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공되는 시점에 가면 이제 완전히 그 에어레아가 탈바꿈을 한다. 그리고 이제 이 레이아웃을 보면 이 플로어 플랜도 굉장히 efficiently 버리는 공간이 없게 뭐 어떨 때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21일 날 나올 자료인데 재밌는 게 지금 이 라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3월 21일 날. 그러면서 최초 100 유닛에 대해서는 뭐 스페셜 프로모션을 해줘요. 그게 뭐냐면은 뭐 2만 불 뭐 크레딧을 주면서 플러스 또 재밌는 게 난 그런 뭐 많은 뭐 렌탈 개런티나 이런 건 많이 받지만 이런 또 특이한 건데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파이널 클로징 이후에 2년 동안 매월 2,500불 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모게지가 레이트가 높아지면서 약간 사람들이 야, 내 이거 사가지고 이 모게지 하다 보면 이게 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뭐 어떤 걱정을 하지 마라.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2,500불씩 2년간 서포트를 해준다. 그러면은 네가 이거 일단 완공 기준이 2028년이에요. 지금 예정이 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네가 한 2년만 갖고 있다가 오히려 되팔았을 때 2023 뭐 2030년 혹은 2031년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또 뭐 이런 캐피탈 게인이 생기겠죠. 그랬을 때 팔아도 된다. 그리고 너의 캐시 플로우는 이 플러스로 만들어준다. 그런 의미의 2,500불 또 투베드룸 3,000불이라는 아주 특이한 어떤 프로모션이 있어요.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요 지금 3개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 다 좋은 프로젝트예요. 그리고 가격도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팀에게 연락하셔서 뭐 그쪽 3군데를 다 한번 투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레인지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
연락을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이런 것을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아래 내용에다가 구독을 해주시고 뭐 좋아요까지 누르면 더 땡큐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앞으로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제가 전 영상에서도 뭐 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은행이 흔들리면서 돈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뭐 막 그 인터레스트를 올리던 것을 지금은 이제 많은 뉴스에서 못 올리거나 아주 소폭밖에 못 올릴 것이다. 그리고 오히려 은행 구제를 위해서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어떤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말한 모든 콘도가 15%의 디파짓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만 넣어놓고 있고 그것이 완공되는 2028년 뭐 이런 시점에 갔을 때 또 거기에다 돈까지 서포트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워리 프리 인베스트먼트다.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